네, 내 집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타다가 떠나는 주택연금. 언뜻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인데요. 그래도 내 집을 맡긴다는 게 왠지 좀 찜찜합니다. 최근에 제도 변화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주택연금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서 낱낱이 한번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금융공사 서부지사에서 한송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한송이님 저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네. 주택연금 하면요. 저도 뭐 대충은 아는데 문의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요. 네.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가입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급격한 우상의 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도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관심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내 집 맡기면 도대체 얼마 줍니까, 연금? 네, 종신 방식 정액형 일반 주택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5억 원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60세 라고 좀 볼게요. 106만 1,000원 정도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월이요.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요, 집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가입자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값이 높은 건 당연하고요. 나이가 많으면 이제 여명도 짧다고 봐서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 5억 원이라는 건 공시가격 기준이죠? 아니요. 저거는 시가 기준이에요. 아, 시가 기준이군요. 네네. 네. 가장 먼저 이제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보통 보긴 하지만 없으면 KB 시세,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뭐 KB 국민은행 들어가서 그 시세는 많이 보는데 네. 한국 뭐 감정원이요? 감정원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원, 이름이. 네. 한국 부동산원. 네. 그럼 그 가격을 볼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은요, 정말 쉽게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KB 시세 홈페이지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피스텔도 그러면 저 액수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일반 주택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인데요. 아. 네, 지금 9억 원에 이제 만 60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191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네. 오피스텔은 139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네. 오피스텔이 좀 낮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피스텔 가진 분들은 왜 차별하냐 또 이런 항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격을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주택보다는 그 상승률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연금액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집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과연 주택연금 어떤 것이 가입 가능한 것인지 한번 그 요건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요, 부부 중 한 분만 만 55세 이상이 되시면 되고요. 한 명만 55세 넘으면 네, 되는군요. 맞습니다. 한 분만.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되고요. 만약 1주택자가 원칙이긴 하지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에 모두 합산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공시가격 9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얼마 받은지 얘기할 때는 네.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연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입 대상을 확인할 때랑 이제 주택연금액을 이제 산정을 할 때랑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상 주택은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빌라나 아파트 같은 일반 주택이 있고요.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 복합 용도 주택이랑 이제 뭐 노인복 주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되는데요. 저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를 쓰고 있더라도요. 그걸 업무용으로 등록한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경우는 가입 대상이 아닌 거죠. 일단은 저희 연금은요, 네. 오피스텔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할 때 업무용이고 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잘 쓰고 계시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때 몇 가지 요건을 확인을 할 건데요. 일단 부엌이나 화장실, 욕실 같이 주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잘 갖춰진 오피스텔에 실제 전입도 하시고 잘 거주하고 계시면 그것도 이제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연금에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추후에 업무용에서 주택으로 등록을 한 그런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무리 없이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은 업무용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주거로 사용되고 있고 네. 추후에 이제 주거로 용도 변경을 하는 전제하에서 주택연금이 가입 가능하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복합 용도 주택이라는 건 상가하고 주택하고 겸용한 겸용주택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있어요. 뭐 2층짜리 이렇게 조그만한 건물인데 1층은 이제 상가를 쓰시고 2층은 이제 주택으로 쓰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저 연금 가입은 주택이 전체 이제 건물 면적의 반은 넘어야 된다. 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게 이제 공시가격 9억 이하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기존의 시세는 9억 기준으로 저희가 연금을 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주택금융공사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공시가격으로 낮춤으로써 시가 13억 원 내에 주택도 연금을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네. 자, 공시가격이 9억 이하만 되기 때문에요.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물론 그런 주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해서요, 이제 시세에서 얼마나 이제 그 공시가격 비율이 차지하느냐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6% 수준이라고 해요. 공시가격 9억 원의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 16억 원까지도 이제 가능하실 수 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독주택은 16억 원도 9억이 안 될 수 있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주택금융공사에 한번 꼭 연락을 해보셔서 한번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게요. 이제 이번에 공시가격이 또 크게 오른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며칠이죠? 4월 29일입니다. 4월 29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4월 28일까지 9억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4월 28일까지 가입을 하시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만약에 이제 연금 가입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먼저 사전에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21년도 이제 공시가격 어떻게 될지 미리 좀 나와 있어요. 네. 그걸 보시고 만약에 이제 넘는다 하시면 4월 29일 이전에 신청하셔야만 가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 얼마 전에 이 4월 29일 새로운 공시가격 전에 해야 될 일을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택연금은 빼놨네요. 그렇군요. 하나 꼭 추가해 주십시오. 네, 추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집이 두 채인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주택연금 이거 안 되면 좀 그것도 억울하네요. 맞습니다. 원래 연금은 원칙적으로 네. 1주택자가 맞아요. 하지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가격 합산이 된다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주택자라면 이제 주택 여러 개니까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는데요. 이게 조금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주택연금을 가입을 할 때는요, 두 가지를 선택을 일단 하실 수가 있어요. 평생 이제 같은 금액으로 받는 정액형이 있고요. 네. 평생은 받되 앞에 10년은 좀 많이 받다가 11년째 되는 해부터 조금 덜 받는 전후 후박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후 후박. 전에는 네. 후하고 맞습니다. 뒤에는 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10년간은 좀 많이 받고 이후에는 이제 소비 성향이 떨어지니까 그때 조금 덜 받는 그런 거네요. 여기는 제가 이해가 어렵지 않던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급 방식은 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확정기간 혼합 방식 이렇게 있는데 사실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이제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이제 개별 인출 제도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네. 종신 혼합 방식 경우에는요, 대출 한도에 이제 50%까지 가능하고요. 50%까지요. 네. 여기서는 뭐 의료비라던가 대출을 갚는 용도라던가 이런 용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 연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10년에서 30년간의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근데 저거 대충은 이제 이해했는데요. 네. 도대체 저한테 뭐가 유리한지 뭐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어떤 게 유리한지는 제가 선택을 해드릴 수는 없고 본인의 여건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정적으로 쭉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종신지급 방식 중에서도 이제 정액형으로 선택을 하실 거고요. 네. 전후 후박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10년 많이 받다가 11년 때부터 줄어드는 방식이잖아요. 막 은퇴를 해서 여기저기 뭐 이제 돌아다닐 때도 많고 그래서 뭐 갑자기 생활비가 좀 많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은 80대 이제 고령층이 좀 의료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보통 좀 땡겨 쓸 수 있는 지급 방식 중에서도 전후 후박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확정기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시고 준비한 연금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럴 때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연금을 받다가 이제 사망하시는 등의 이유로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또 이제 주택연금도 대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용했던 금액을 다 모두 상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장 첫 번째로 뭐 상속인이나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이제 개인 여유자금으로 상환해 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유자금이 없다. 지금 주택을 직접 처분을 해주세요.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상환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공사가 직접 이제 경매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 이제 경매는 사실상 고객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드물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처분한 경우를 예를 들면 고객님이 처분을 하시고 마련된 자금으로 이제 연금을 상환하시면 남는 금액이 이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알아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예, 상속인들이 예. 가져가는 그쵸. 그런 구조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집이라는 게 뭐 잘 팔리는 집도 있지만요. 사실 잘 안 팔리는 집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평생 연금을 받다가 뭐 주택금융공사 우리 한송이님이 알아서 팔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믿고 맡기셔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 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클 때 결국에는 대출 잔액을 상환을 하더라도 돈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남는 돈은 상속인께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대출 잔액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주택을 팔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손실로 이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덜하다. 네. 저희가 이제 오래됐어요. 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서 10년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께서 실질적으로 추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럴 그래요? 때는 고객님께서 불편하게 직접 처분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좀 의심이 많이 남습니다. 세 가지로 납축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연금도 올려주는 거죠. 아니요, 연금은 안 올려줘요? 네, 안 올려줍니다. 네.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주택연금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연금이 한번 정해지면 주가의 변동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고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손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집값이 오른 분들은 그만큼 이제 연금액을 올려야 나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연금도 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쓰신 돈을 다 갚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집값보다 대출을 좀 덜 썼다 하면 그만큼 남는 돈은 고객님께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만큼 남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고 고객님께서 가져가실 몫도 그만큼 더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이라는 건 대출이기 때문에요. 뭐 덜 받으면 갚아야 될 돈도 적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정말 가파르게 오른 집이라 그러면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당장 가입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집 오른 다음에 가입하는 것도 맞겠네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 하지만 유의주 시점은 너무 많이 오르면 연금에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되실 수가 그렇군요. 있어서요. 예. 꼭 그러네요. 공시가격은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일단 가입을 했지만요.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 팔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집 못 팔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전혀 아니고요. 네. 만약 고객님께서 뭐 주택을 처분하시기를 원하시면은 부동산께 내놓으시면 돼요. 팔게 되면 돈이 마련이 되잖아요. 은행으로 가셔서 연금 받았던 거 다 상환을 해주시면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가입을 다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좀 중요한데 저희가 연금은 또 이제 3년간 재가입이 좀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하고 싶으셔도 당장은 조금 어렵고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3년이 지났을 때 다시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너무 떨어져서 원래 이제 기대하던 만큼 연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좀 만족감이 떨어지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다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처음과 마찬가지로 초기 보증료와 같은 금융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밑이라 그러면 주택연금에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시가는 뭐 13억, 14억 이런 집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는 9억이 네. 넘고 공시가격 9억이 안 되면 연금은 가입은 해요. 네. 그런데 연금은 주택가격 9억까지만 드리고 있어서 15억의 집이더라도 딱 9억까지만 연금이 드릴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속고 살지마에서 준비한 주택연금 이야기는 2편으로 이어집니다.